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세요? 아,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예전에 아니랬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 바로 그 느낌.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막막함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작가 요한 하리의 대자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한때 엘비스 프레슬리에 미치도록 빠져있던 아이였는데 몇 년 만에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집중력이 완전히 산산주각 나 있었던 거죠. 하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다고요. 그리고 아이의 열정이 시작됐던 곳, 바로 엘비스의 저택 그레이슬랜드로 향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레이슬랜드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진짜 엘비스의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서 그 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리는 섬광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구나. 우리 모두가 실제 경험 바로 앞에서 디지털 화면에 정신이 팔려서 모든 걸 놓치고 있구나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집중력 문제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문화를 주의력 병원성 문화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의 집중력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만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 의지력이 약해져서 비만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이 온통 정크푸드로 뒤덮이면서 생긴 문제죠. 집중력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보 환경이 끊임없는 방해와 자극으로 가득 차면서 집중력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범인을 한번 추적해보죠. 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집중력을 이렇게 훔쳐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심리학자의 상자 안이었습니다. 바로 B.F. 스키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동물의 행동을 조종하는 법을 알아냈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상자 안에 배고픈 비둘기를 넣어요. 비둘기가 어쩌다 우연히 특정 버튼을 콕 쪼았더니 바로 먹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비둘기는 이제 먹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버튼만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보상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길들여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스키너의 비둘기나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나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먹이는 뭘까요? 바로 좋아요, 하트, 리트윗 같은 것들이죠. 이 작은 보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사진을 올리고 끝도 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첫 투자자였던 숀 파커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주의력을 해킹하도록 설계된 거라고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죠. 이 거대하고 무서운 시스템을 우리는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앱을 켜고 스크롤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아주 정교한 나라는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그 프로필을 보고 우리한테 광고를 하려고 돈을 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에요. 진짜 상품은 바로 우리의 집중력이고 우리는 광고주에게 팔려나가는 상품에 불과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무한 스크롤 같은 건 멈출 타이밍 자체를 없애버리죠. 알림은 또 어떻고요? 계속 띠링띠링 울리면서 우리를 앱으로 다시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묘하고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정성 편향이에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화나거나 충격적인 걸 보면 화면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분노가 그들의 수익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받으면 우리 뇌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휴렛패커드에서 한 연구를 봤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직장에서 계속 이메일이나 메시지 방해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IQ가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마초를 피웠을 때보다 2배나 더 나쁜 수치예요.
정말 엄청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전환 비용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멍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자 메시지 하나 확인하려고 딱 10초만 썼다고 쳐도 그 후에 다시 원래 하던 일에 완전히 집중하기까지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받는 알림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 종일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좀 암울한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어 체계가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투와 같아요. 한쪽에는 좋아요 같은 외부의 보상으로 우리를 길들이려는 스키너의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면의 의미를 통해 스스로 깊게 빠져드는 몰입의 힘이 있습니다. 이 두 힘의 싸움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몰입 혹은 플로우 상태.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요. 이것이야말로 산만함이라는 복을 풀어주는 완벽한 해독제이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행복한 최고의 집중 상태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몰입 상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목표는 무조건 딱 하나여야 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절대 금물이에요. 둘째, 그 일이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 능력의 한계에 살짝 도전하는 과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니까요. 바로 그 경계에서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싸움은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어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망가진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기 위한 집단적인 저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먼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보죠. 사전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에 빠지기 전에 아예 환경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타임락 금고 같은 장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잠 푹 자고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을 드세요. 뇌 건강에 직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종이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스크린으로 읽을 때보다 종이로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이 감시 자본주의 모델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요. 또 제대로 쉬고 집중할 시간을 보장하는 주 4일 근무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진짜 어린 시절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테크 기업의 왕들에게 집중력의 부스러기 좀 나눠달라고 구걸하는 중세시대 농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의 마음을 되찾을 힘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이 집중력, 나는 지금 이 소중한 것을 누가 통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 하고요.